6월 모의고사 화법작문 문법인데 일단 화법작문에서 자, 저 따라오세요. 제가 이만큼 두께의 책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전히 투머치한 건 맞아. 대신 학교 아주 특이한 일부 학교에서 다룰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첫 페이지는 당연히 화법이라고 여러분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자, 이제 화법에 관련된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뭐 종류, 세 번째 특성,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무슨 경률, 뭐 겸양의 경률이라든지 양의 경률, 질의 경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 어쩔 수가 없어. 생긴 지 얼마 안 된 개념이고 그게 왜 그래야 되고 왜 설명이 불가해 그거. 그냥 정한 거야. 안 정할 수가 없으니까. 차차 바뀌어갈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린 결국에는 제가 오늘 이제 수업 시간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문제풀이적인 부분일 것 같고, 두 번째는 화법의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확립이 된 것들인 거예요, 이제. 자, 일단은 문제풀이적인 측면을 보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제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과목이 그래. 나도 그냥 수학하고 싶다. 수학은 너무나 깔끔하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 봐. 문제풀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예요. 그냥 독서 구조 처리 하세요. 뭐라고? 그냥 독서 구조 처리 하시라고. 두 번째, 독서 구조 처리 하다 보면 뭐가 보이니? 주제가 보이고요. 정보의 관계, 구조가 보일 거라고. 그 과정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내가 괄호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이해됐니? 왜? 화법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괄호 말고는 없었으니까. 또 동시에 뭐가 있었다고? 도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자, 그래서 크게 세 종류가 나와. 첫 번째는 뭐야? 설명의 화법이야. 두 번째는 설득의 화법이야. 세 번째는 상호작용의 화법이야. 보통 문제 세팅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1페이지 화법은 설명. 그 다음에 2페이지 화법 작문 통합형은 상호작용. 3페이지 장문의 설득. 이 구성이야. 됐니? 여기까지? 자, 장문도 이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사실은 화법하고 장문이 개념이 좀 달라요. 장문은 오히려 독서에 가깝거든. 정의, 종류, 뭐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문의 과정 같은 거를 물어봐. 자, 장문의 과정은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거든. 자,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1단계를 먼저 거치겠죠. 뭐 할래? 먼저 계획부터 세워봐야죠. 자, 계획을 세워서 난 이러이러한 글을 쓸 거야 라고 목적을 세웠지. 그러면 그에 맞게 뭐 해야 되겠어?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자, 자료 수집하니까 이게 뭐 해야 돼? 내용을 만들어 봐야 될 건데, 내용 생성을 했을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논리 구조부터 짜야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구조부터 짜는 거야. 세 번째는 구조를 짰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표현을 해보는 거야. 글을 실제로 쓰는 거야. 글을 실제로 썼으니까 이제 어떻게 고쳐봐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순서가. 자,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내가 계획했을 때 첫 번째, 글 쓰는 목적, 예상 독자, 이런 것들 정하겠죠. 주제도 당연히 정하겠네. 자, 두 번째, 그러면 목적이나 독자 주제에 관련 지으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당연히 방대하게 수집할 것이고, 그 자료를 전부 다 쓸 수 없으니까 그 자료 수집 중에 쳐낼 건 쳐내고, 그러니까 자료 수집을 최대한 다 했다면은 그 중에 일부를 가져다 쓰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쓰기 전에 먼저 틀을 짜는 거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개요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됐지? 개요를 그렸으니까 실제 글쓰기를 들어가는 거야. 글쓰기 들어간다면 어떻게? 이제 마지막 맞춤법이 맞는지, 또는 논리 구조이 맞는지, 그걸 글의 구성원리라고 하거든. 글의 구성원리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내가 원리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가지고 교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했고 많이 다뤘기 때문에 건드릴 수 있는데, 화법 같은 경우에는 뭐 경률이라든지 토론, 토의, 뭐 대화, 협상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걸 어느 정도 깊이로 다룰지는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 플러스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교복 입고 여러분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어디서 변별하시려고 하는 거냐, 개념적인 부분이냐 문제풀이적인 측면이냐로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 문제풀이 측면이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게끔 문제를 내거나 그냥 너무나 평이한 문제로 나올 건데, 우리는 당연히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잡아먹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 그거는 결국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연습하시면 충분합니다. 수업 듣고. 알겠지? 그래서 그 3시간 정도를 투자하실지 마실지를 판단하셔야 돼. 하셔서 얘기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자, 이런 문제들인데 정말 시간이 없을 때 제가 드리는 팁은 이제 이런 거 보시라 그랬어. 이런 거. 괄호 같은 거. 괄호가 정답 관련성이 100%라 그랬잖아. 자, 1단락 주제 구조부터 잡는 거야. 지난주 화재대피 훈련 때 뭐야 그러면? 경험이라고 바꾸셔야죠. 화재대피 훈련을 묻지 않는다, 얘들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지금 1번, 2번, 3번 문제 선지에 화재대피 훈련이라는, 그게 지난주인지 어제인지 한 달 전인지 10년 전인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안 나와. 자, 그리고 봐. 그런데 치솟는 불길과 짙은 연기 등으로 인해 비상구를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음표 Q. 그래서 봐봐, 이건 일종의 문제기도 하지. 그러니까 대답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이기도 하는 피난기구에 대해서
주제 도입을 하고 있잖아. 이해됐니? 자, 봐. 괄호가 정답 관련성 100%라고 했고 주제 정답 매우 중요하다 그랬잖아. 답 찾아봐 바로 여기서. 3번 끝이에요. 맞지? 이게 초반부 도입에서 경험으로 가져왔고 두 번째,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져왔다라고 일단락 도입부를 그대로 끌고 왔으니까 정답 1번 끝인가?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1번 선지는 어떤 의도냐? 얘들아, 인용이 있니? 자, 법률에 인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 자료의 출처를 밝혀도 역시 신뢰성이 높아지겠지. 그럼 봐라. 인용하거나 출처를 밝히는 건 전부 다 뭐가 들어와야 돼? 인용 부호가 들어와야 돼. 따옴표가 됐든 괄호가 됐든. 그리고 봐. 뭐가 나와 있어? 중요성 또는 신뢰성이라는 워딩도 그대로 보이시죠. 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여 까지는 보여. 그런데 이해한 정도의 의도 확인은 아니었으니까. 순서 확인 안 되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주제 구조 똑바로 잡으면 시간, 정확성 다 이득을 보는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다. 괄호에 대한 형광펜을 쳐볼게. 자료 1에 대한 설명이죠. 완강기죠. 괄호 2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지금? 피난 기구에 대한 거지.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라는 거야. 자, 그럼 봐. 지금 괄호가 크게 3개가 나왔잖아. 자료 1, 2는 지금 뭐야? 다 그림이야. 피난 기구에 대한. 괄호가 정답 관련해서 100%라는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럼 자료 1과 자료 2를 왜 제시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봐라. 이제 2단락의 주제를 볼게. 2단락의 주제 먼저라고 도입을 했죠. 완강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완강기의 설치 형태야. 자, 그럼 봐봐. 처음에는 완강기가 설치가 안 돼 있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때 설치를 할 거 아니야. 완강기 이런 데 있어요, 보면. 자, 그럼 봐. 땅에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다라고 용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화재가 발생한 먼저 화면과 같이 연결고리를 봐봐. 먼저 하면, 먼저 전부 다 뭐니? 순서나 과정에 대한 논리기호잖아. 순서, 과정에 대한 논리기호니까 그걸 그대로 1번 선지 워딩에다가 박아놨어요. 과정이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항이 이렇게 설계되는 거지 내용일치가 아니라니까. 이걸 내용일치하고 있으면 최소 3분의 1에서 5분이지만 주제구조 잡으면은 무조건 3분의 1으로 들어와요. 이걸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셔야지 고3 되면 안 들어와. 머리가 굳어버려. 벌써 고3 되면 자세가 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는 연습 하시라고 제발. 그럼 봐라. 순서 과정 얘기했지. 계속 볼까? 그 다음 순서 과정이죠. 지금 여기도. 됐니? 탈출한 후. 맞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런 데는 이제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니까 메타데이터는 여기가 동일층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락 넘어갔다. 2단락 넘어갔다. 자, 하나 더 얘기할게, 얘들아. 그리고 이것이 지시어나 물음표 Q가 있으면요.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 이해되니? 그럼 봐라. 무서워한다는 문제인데 얘가 어떻게 해줘? 속도 조절을 해주는 PS 구조가 나와 있잖아. 이해됐어? 자, 그럼 봐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PS 구조를 가지고 물음표 Q와 이것으로 강조된 이분을 가지고 2번 선지를 만들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내용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PS 구조나 형광펜 친 부분을 그대로 문제로 만들고 정답을 만든다는 이 맥락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되게 편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런 걸 틀려가지고 와. 왜? 그냥 눈으로 푸니까 틀리는 거예요. 계속 본다. 자, 그런데 해가지고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에 대해서 지금 대조하고 있지. 맞니? 차이점이 뭐야? 대조니까. 자, 그런데 역점이니까 차이점이야. 차이점 뭐야? 동일인데 반복 사용 가능이냐 불가야. 그걸 가지고 3번을 만들었잖아. 구조적 차이야? 사용 횟수 차이야? 횟수 차이죠. 정답 3번 끝이죠, 그러면.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시간 단축과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는 건데 왜 안 듣고 있냐고. 그냥 쉽다고 넘어가 버리면 10분, 15분, 20분 투자해가지고 확 바뀔 수 있는 걸 쉽다고 무시하는 데서 터지는 거야, 항상. 인생이 그래. 쓸데없는 거 수업 안 합니다. 저를 좀 믿으세요. 자, 계속해서 이제 자료 2에 대한 거고 마지막 단락 나와 있는데 마지막 2단락, 3단락, 4단락 구조. 이러한 피난기구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근데 법을 인용하진 않았어. 그중 건물 구조에 적합한 것을 일정 수량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법을 근거로 수량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람들한테 제안하면서 끝났잖아. 자, 3번 문제를 볼게. 3번 문제는 보통 뭐냐? 봐. 유치원생들이, 반응이지. 그럼 반응이라는 거죠, 뭐냐? 잘 들어야 돼. 여기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거야. 그럼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기존 자신의 지식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새 정보를 구성해. 재구성해. 이걸 구성주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구성주의에 따라서 정보가
처리가 돼 있어. 그럼 봐. 유치원생들 천으로 된 터널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배경 지식 또는 경험이고 그 경험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연결졌잖아. 답을 찾았구나. 자, 그런데 정보가 불충분하죠. 그 정보 불충분한 문제를 내가 능동적으로 해결해봐야지 라고 들어간 거잖아, 지금. 이해됐니? 자, 그럼 봐라. 내가 정보 불충분하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인식한 거야? 긍정적으로 인식한 거야?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의미가 있었다는 최소한 발표내야 한 긍정평가지.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발표내야 되는 긍정평가와 배경식 경험을 도입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내용이 아닌 구조로 들어가 있잖아. 핵심 워딩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푸는 거라고. 내용 일치로 푸는 게 아니라 구조 처리로 푸는 거야. 메타데이터 분류로 푸는 거라고. 이거 3학년한테 얘기하면 죽어도 안 들어먹어. 니네가 1학년인데 열심히 하는 친구 자세가 잡혀있으니까 듣는 거고 너희는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애들이야. 다만 시간이 필요해. 어떻게 4주 만에 올라가? 어떻게 8주 만에 올라가겠어요? 손흥민이 한 2년 축구하면 손흥민 되는 거 아니잖아. 하지만 여러분은 2년 하면 비슷하게 해,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공부가. 자, 학생 1을 볼게. 간이한 관계에도 속도 조절을 위해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겠네. 왜? 공통적이다.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봐봐. 구체적으로 이 용어는 없지만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추론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부정평가적인 부분이 있었지. 그럼 봐봐. 부정평가 내용 그대로 바꿔서 아쉽다까지 왔지, 이번 선지. 자, 3번 선지. 학생 3. 평소 피난기구를 볼 때 불이남에 사용할 것을 추측만 했는데 자신의 평소 경험에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두 번째, 어떻게 했어? 해법을 찾았지. 적용을 했죠. 수용을 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수용을 했지. 얘는 그럼 봐봐. 자기가 수용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 거야. 계속해서 수용적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용한다, 실천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4, 5번은 뭐냐? 비교 대조한 거야, 정보를 또. 이렇게 문항 설계라니까. 과거에는요, 학생 1, 2, 3을 가지고 1, 2, 3을 각각 하나하나 대응시켰다면 이제는 또 재구성이야. 학생 1, 2, 3을 비교 대조해보는 거야. 그럼 봐라. 추가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다. 학생 1과 3이. 자, 이거는 이제 거꾸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 거꾸로. 자, 그럼 봐라. 위치를 확인해 두어야겠어라는 자신의 다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찾아봐야겠어라는 다짐. 보이니? 어미가 계시라는 의지의도가 보이지. 어미가 의지의도가 보이지. 의지의도가 보였지. 4번 괜찮고. 마지막 5번 볼게.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추론이라는 워딩도 있었다고. 추론이라는 워딩도 있었다. 그런데 봐. 추론하는 거 누구만 했어? 학생 2만 했잖아. 그러니 학생 3 틀렸고 정답 5번 끝이구나. 이런 문항 설계라니까. 이해됐니?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첫 번째 문제는 뭐야? 주제 구조야. 두 번째 문제는 언급된 자료에 대한 해석이야. 세 번째 문제는 보기 재처리야.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연습되면 1분 컷이에요. 문제가 쉽기도 쉽지만은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거야. 너희가 수학 1, 2, 3, 4번을 10분씩 쳐풀면서 들을 필요 없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시간을 5분씩, 3분씩 쓰고 있으면서 들을 필요 없어. 쉬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실수했어요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붙들어 놓고 수업을 하는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화작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그 양상이 다양해. 어떤 학교는 양의 경률을 쓰시오, 질의 경률 쓰시오, 그런 경률에 대한 정의를 쓰라는 학교도 있고 또는 보기에서 찾아 쓰라는 학교도 있어. 센 영어 중간이 그랬어. 예를 들면. 그럼 그런 유형이 나올 건지, 그럼 그런 유형은 사실은 개념 알고 내신 개념 문제 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달파하는 부분은 이렇게 정보량이 빵 터진 문제들에서 시험 상황에서 시간이 없을 때 해법인 거야. 그 문제법을 제가 드린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 해설도 제가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 거야. 그래서 해설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걸로 보시면 되겠고 혹시 안 올라간다면 다음 주 목요일 센요고 때는 해드릴 거야. 다 100%.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내신 직전 보강 싹 다 끝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상주할 수 있는 일정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내신 전날이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자, 지금 카톡 여시고요. 합법작문에서 혹시 문제풀이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줘. 자, 문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각자 각각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 지금 해주시고 집에 가시면 되겠어요. 자, 수고들 하셨고